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오늘 시장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쭉 영상을 좀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상당히 이 대선, 이 국민의힘 주자들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잠시 뒤에 하고 그리고 먼저 제가 얘기할 거는 앞부분에 좀 나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내일부터 이제 자연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첫 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 오늘 나왔던 얘기가 내일 있을 이 재판에 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은 금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 통로로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언론의 촬영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지하 통로로 가도록 할게요라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근데 이게 제 기억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재판정에 앉아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불허한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탄핵 심판의 전 과정은요. 네. 우리가 사실 변론이 녹화가 돼서 이 녹화본을 실시간으로 거의 네. 실시간 생방송처럼 볼 수 있었고요. 네. 선고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바로 지켜볼 수 있었죠. 형사재판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법정 방청 및 이 촬영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이 있다면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네. 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요.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해도 국민들의 알 권리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의 사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보석 이후에 재판에 들어갈 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모습들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런 부분 촬영을 허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걸 불허하면서 예측은 되는 부분이 있죠. 아마도 안전상의 이유라던가 법정 내에서의 어떤 소란 문제 그리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시민들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불허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다른 이런 처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추측컨대 안전상의 이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소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 다만 앞선 전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촬영이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이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앞서서 공판 준비 기일 때 이미 한번 본인 직접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었는데 임 변호사님 내일은 이제 본 재판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공판이 시작이 좀 되는 건데 내일은 뭔가 본인이 직접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원래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는요, 이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내일부터 사실 가장 중요한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형사재판이 내란주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고 변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발언들을 할지 이런 부분들 아직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어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다거나
하거나 네.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지금 재판장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별도로 어떤 메시지는 내지 않고 이 재판정 안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어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이 본 재판에서도 이 지하 통로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지금 재판정 이 내부에서도 이 언론사의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은 과연 입을 열 것이냐.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하면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이 관저를 나와서 이 서초동 사저로 갔죠. 근데 가면서 이런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입장문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게 김기영 대변인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제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그런 게 이제 저는 가득 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은 앞으로 이제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목소리를 낼 때는 내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네.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뭐 관저 정치를 이제 넘어서 사저 정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과도한 정치 공학적인 어떤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대통령은 3년 전에 사실상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헌재 결정을 저항하거나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안 했다고 해서 집요하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고요. 계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헌재가 파면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형사 재판 과정인데 그거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서 대통령이 또 방어권 행사하면서 그날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몰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하게 야당의 어떤 그런 어떤 주장이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필요하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나는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가 돼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 이 길이 혹 요번 조기 대선은 아니지만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정광삼 수석한테 들었는데 요번은 아니고 5년 뒤에 내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또 정광삼 수석은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라고 분명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요번 아니고 다음 대선에는 그럼 나오는 거야 라니까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공직의 일정 기간 다시 오르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실현 가능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여요. 일단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사실 파면 결정이 있는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 이런 것을 논하기는 아직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는 피선거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어서요. 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관저에서 퇴거하고 서초동 사저로 가면서 서초동 사저 앞에서 나름 이 지지자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손을 잡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안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서지현 위원님. 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긴 주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이기고 돌아왔다, 누굴 이기고 돌아왔다는 걸까요? 이기고 돌아온 건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에게 대못을 박았고 본인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당한 내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든 이긴 분도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의 패배이기도 하고 이걸 관리 못한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런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국민에게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게도 독인 것이잖아요. 지금 대선이 60일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에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속 불행의 연속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 내란의 그 탄핵의 강과 이걸 벗어나려고 해서 민심 100%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조금 민심의 강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민심의 강에 떠 있는 달, 윤달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저는 일본 단계적으로는 이번에 조기 대선에 관여하겠다는 걸로 익혀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2의 김태우도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사면을 받고 복권을 하게 되면 또 나오지 않을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나 메시지는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자숙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시고 목소리를 좀 더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네. 누굴 이겼다는 거냐. 이거는 모두의 패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 얘기했던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 결국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뭔가 본인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